내일 고3 올라간 아이들은 올 때 뭘 가지고 오라 했어? 노란색 색연필하고 파란색 색연필이나 빨간색 색연필이 들고 와가지고 노란색 색연필로 표시해 놓은 것은 주제문, 그 다음에 파란색 색연필로 표시해 놓은 것은 다른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체크를 미리 해놓으라 이 말이야. 알겠지? 네. 자, 관사 가자. 관사. 책으로는 명인영어 168페이지인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야. 지금 계속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명사, 관사 이쪽 이야기들이지. 근데 나중에 어쨌든 간에 토익 시험 보면 이게 대세야. 명사편 이야기가. 자, 관사는 이 관자가 뭔 관자냐면 한문으로 표시하면 모자 관자야. 모자 관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을 썼다 했었을 때 그 관자야. 이게. 그러니까 모자같이 생긴 말, 이게 관사야. 즉 명사 앞에 따라 붙어있다는 이야기지. 명사 위에 모자처럼 쓰여져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관사라고 붙여놓은 것이고, 일본 놈들이. 관사의 종류는 두 가지야. 부정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어. 부정관사는 어나 언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관사는 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네가 관사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또 한번 판단해보자. 자,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서 부정은 두 가지라 했었어요. 하나는 이런 부정이 있고 한문으로 썼을 때 하나는 이런 부정이 있어. 이 입구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긍정의 반대말인 부정이고 위의 것은 한정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이야. 그럼 부정관사에서 부정은 위의 거야. 이거야. 한정의 의미가 없는 관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정관사는 한정의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뜻만 시험에 나온다고. 한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용법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뜻만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정관사는 어느 경우에 쓰는 것이냐? 한정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 쓰는 게 정관사고, 따라서 정관사는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용법만 시험에 등장한다 이 말이야. 이게 부정관사하고 정관사의 차이야. 부정관사는 한정의 의미가 없는 관사이다. 따라서 용법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얘는 뭔만 시험에 나온다? 뜻만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에 정관사는 한정의 의미가 있다. 이기 때문에 한정해주는 경우에만 나오는 게 정관사라고. 따라서 얘는 용법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양분화시켜갖고 외우고 있으면 돼. 그래서 부정관사의 의미는 우리 책에 한번 봐봐. 168페이지 나와 있는데 의미 첫 번째 1번 뭐라 써져 있지? 쓸 수 있는 명사 앞에 의례적으로 붙는 경우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넘어가고 두 번째 부정관사는 하나라는 의미를 분명히 나타낸다.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이고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붙을 수 없는 것은 부정관사 이야기지 무슨 이야기는 아니야? 정관사 이야기는 아니야. 정관사는 한정의 의미만 있으면 다 갖다 붙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든 복수든지 그 앞에 더 쓸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도 뭘 쓸 수 있어? 더는 쓸 수 있어. 어떤 의미가 있으면? 한정의 의미만 있으면. 그러니까 셀 수 있다 없다고 구별되어지는 것은 뭐라고? 그건 부정관사라고. 근데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일 때 어나 언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것도 그러면 특별한 뜻은 있겠어 없겠어? 없다. 근데 2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강조할 수는 있다? 하나라는 의미를 강조할 수는 있다. 이게 두 번째야. 근데 부정관사어가 하나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은 중학생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고. 2번도 제껴. 근데 3번이 여기서 중요하지. 그래서 포인트로 써져 있지. 부정관사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같은 이란 말로 쓰인다 이 말이야. 그 세 가지 문장을 다 외우면 돼. 자, 일단 같은 이라고 하는 건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라는 식의 문장이 있어.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여기서는 이 어가 the same의 의미로 쓰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같은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들끼리가 같이 모인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가 무슨 의미로 쓰이냐면 the same의 의미로 쓰이더라 라는 이야기야. 어가 the same의 의미로 쓰이더라. 근데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the same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어는 총 3문장밖에 없어. 첫 번째 이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we are over lazy 라고 하는 표현. We are over lazy. 우리는 뭐다? 동갑이다. 같은 나이이다. 했었을 때 여기 언이 무슨 의미라고? the same의 의미로 쓰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both of a trade seldom agree 라고 하는 말이 있어. both of a trade seldom agree. 무슨 뜻이야? 같은 장사를 하는 두 사람은 거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해. 이 세 문장이 시험에 나왔던 어가 the same의 의미로 쓰이는 문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 물론 여기서 선생님이 시험에 나왔던 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수능 이야기는 아니고 토익이나 탭스나 이런 데 나왔던 문장들이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에 어떤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우리가 명사편에서 뭘 배웠냐면 명사의 전용을 배웠어. 명사의 전용. 명사의 전용이 뭐라고?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화시켜서 쓸 수 있고 혹은 셀 수 있는 명사를 셀 수 없는 추상명사화시켜서 쓰는 것들을 명사를 전환해서 사용한다 라고 해서 명사의 전용이라고 본다 했었는데 그 경우에 뭐라고 했었냐면 유명한 이름, 유명한 사람 이름 앞에 어나 언을 갖다 붙이면 무슨 뜻이라고?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러한 사람. 즉 예를 들면 He is an Edison 그러면은 He is an Edison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는 에디슨과 같은 위대한 발명가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앞에다가 어를 갖다 붙이면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해. 근데 He is an Edison of Korea 이것은 틀린 표현이야. 요거 비교를 해봐. 어차피 관사품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첫 번째 문장은 에디슨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니까 셀 수 없는 명사인데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나 언을 갖다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특징인데 지금 에디슨 앞에다가 언을 갖다 붙였다는 것은 셀 수 없는 고유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화 시켰다. 그랬을 때는 뭐가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진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디슨과 같은 위대한 발명가라고만 해석하면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는 한국에서 에디슨과 같은 유명한 발명가입니다. 이 문장은 왜 틀린 거냐면 에디슨을 뒤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말이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가 뒤에서 수식어구의 한정을 받으면 앞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정관사 더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거야. 요걸 잘 봐야 된다고. 이게 부정관사하고 정관사의 차이라고. 부정관사는 명사가 뒤에서 수식어구의 한정을 받는 경우에 명사 앞에서 한정해 주는 게 그게 누구라고? 부정관사. 그러니까 영어의 특징이 그거야. 한정을 앞에서 강하게 받으면 뒤에서도 강하게 받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뒤에서 또 강하게 한정받고 있으면 앞에서도 한정을 해줘야 돼. 어쨌든 이제 양쪽에서 한정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지금 오브 플러스 명사랑 한정어구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부정관사를 쓴 게 아니라 정관사 더를 쓰는 것이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A, Mr. Kim comes to see you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건 좀 달라진다고. 일단 고유명사를 갖다가 셀 수 있는 명사화 시켜서 어를 갖다 붙였지만 김 씨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유명한 사람도 아닌 사람 앞에 어를 갖다 붙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냐? 이때는 어떤 이란 뜻이라고. 어떤, a certain 의 의미로 쓰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김 씨라고 하시는 분께서 당신을 보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이해했지? 예. 그래서 유명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 앞에 정관사 어를 갖다 붙인 경우에는 어떤이란 말로 쓰인다. 근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아. 또 부정관사 의미에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5번이야. 포인트. 표시됐지? 그러니까 지금 명사편부터 보기에는 굉장히 명인영화가 보기에 좋을 거야, 책이.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선생님이 포인트라고 내가 묶어놨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것만 제대로 보고 있으면 돼. 뒷부분은 가볍다 했지. 가볍다고 했기 때문에 꼭 보고 싶으면 포인트 부분만 보면 된다고, 뒷부분에서는. 근데 뒷부분 봤더니 포인트에서 뭐라고 쓰냐면 어가 어떤 말로 쓰일 수 있다? 마다, 당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퍼의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야. 퍼. 마다, 당이라는 뜻의 한 단어는 퍼가 있지. 그래서 어가 퍼의 의미로 쓰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So he calls me twice a day. 그러면은 그는 하루당 2번씩이라는 뜻이야. 진짜 어려운 시험에서 어 앞에다가 in을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본 적이 있었어. He calls me twice in a day. 틀린 표현이야. 어떻게 쓴다고? 그냥 a day. 그러니까 어가 퍼의 의미로 쓰일 때는 퍼 자체가 전치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다 in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하루당 2번씩 이런 식의 표현을 쓰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ou will be paid $5 an hour. 무슨 뜻이야? 너는 돈을 받게 될 것인데 $5 an hour. 무슨 뜻이지? 시간당 $5씩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고, 두 번째, we work 8 hours a day. 우리는 하루당 8시간씩 일을 합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가 퍼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해. 그런 경우에는 앞에 전치사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냐하면 퍼 자체가 전치사의 의미로 쓰여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대학교 갔을 때. 그 다음에 6번. 어가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고 써져 있는데 지워. 이것은 갈표 쳐도 돼. 왜냐하면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은 어를 써도 되고 덜을 써도 되고 복수명사를 써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시험에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부정관사 어만 가능한 용법으로 쓰인 거라면 시험에 나오겠지만 이건 부정관사만 가능한 용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관사도 가능한 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워버려라 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부정관사에서는 의미만 공부하면 된다 해서 분명히. 자, 이제 정리해봐. 뭐하고 어떤 의미를 조심하자? the same 이라고 쓰인 경우와 per 라고 쓰인 경우에 의미를 조심하는데, 일단 the same 이라고 쓰인 경우에는 그런 문장의 유형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해버리고, 얘가 per의 의미로 쓰인 경우에는 뭘 주의하자? 그래서 앞에다가 뭘 쓸 수 없다? 전치사와 함께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자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이게 부정관사에서 공부 끝. 그 다음에 이제 정관사에서는 정관사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한정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 집어넣는 게 정관사이기 때문에 정관사는 어느 경우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용법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야. 어떤 경우냐? 책으로 봐보자. 첫 번째, 앞에 나온 명사를 되풀이해서 말할 때 쓰인다. 이거 순서 찾기 할 때 이거 잘 이용해 보면 된다 했었지. 순서 찾기나 문장 끼워넣기 할 때. 봐봐.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일 때 처음 튀어나오면 어떻게 튀어나와? 어 플러스 명사로 튀어나왔다가 그게 다시 튀어나올 때는 더 플러스 명사로 튀어나와. 요건 다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 다음을 모르더라고 애들이. 그 다음 뭐야? 복수명사가 처음 튀어나와. 어떻게 튀어나와? 그냥 복수명사로 튀어나와. 다시 튀어나와. 어떻게 튀어나와? 더 플러스 복수명사로 튀어나와. 복수명사는 어나운을 갖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복수명사가 처음 튀어나올 때는 그냥 튀어나와. 근데 이게 다시 튀어나올 때는 더를 쓰고 복수명사가 튀어나온다고. 세 번째, 셀 수 없는 명사가 튀어나와.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떻게 나오지? 어나운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명사가 나와. 셀 수 없으니까 부정관사를 쓸 수 없다고. 이 명사가 다시 나와. 어떻게 나와? 더 플러스 명사로 나와.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이거지.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 단수형이고 복수형이고 간에 상관없이 앞에 나왔던 명사가 다시 나올 때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뭘 갖다 붙이고 나온다? 정관사 더를 갖다 붙이고 나오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이건 중딩과정 때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에 나오는 명사라 하더라도 전후관계로 보아서 어느 것이 가리키는지가 분명할 때 쓰인다. 이건 선생님이 지금 풀어서 써놓은 표현이고 다른 책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대화의 당사자들이 어떤 물건을 나타내는지 아는 경우에는 더를 갖다 붙인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문장의 전후관계로 봤을 때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 그때 뭘 갖다 붙인다고? 더를 갖다 붙인다고. 우리가 보는 시험이 말하는 시험이야? 쓰는 시험이야? 둘 다 아니야. 읽는 시험이야. 그치? 예. 그러니까 이건 상황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말할 때나 지켜 쓰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영어 시험에 나올 리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야, 그 문 열어. 내가 이 상황에서 문 닫아 있었을 때 close door야? close the door야? close the door. 왜? 여기 문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다 정관사 덜을 갖다 붙인다는 건데 이건 시험에 나올 리는 없다 라는 이야기지. 빼버려. 그 다음에 3번 거기다 별표 2개. 명사가 뭐에 의해서? 뒤에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에 의해서 뒤에서 후치 수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앞에다가도 뭘 갖다 붙인다? 정관사 덜을 갖다 붙인다. 아까 설명했잖아. He is an Edison인데 그는 한국의 에디슨입니다 했을 때 어떻게 쓴다고? He is the Edison of Korea 라고 쓰는 것이라고. 뒤에서 수식어구가 한정하고 있었을 땐 정관사 덜을 갖다 붙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봐라. My brother, 우리 엄마가 is the fat lady, 뚱뚱한 여자인데 on your right, 너 오른쪽에 있는 이 말이야. 여자는 여자인데 오른쪽에 있는이 뒤에서 꾸며주고 있으니까 더를 갖다 붙여놓고 있다 이 말이야. 앞에서도. 두 번째, the tall lady wearing glasses is Mr. White. 그러면은 자, 키 큰 여자야. 근데 여자를 꾸며주는데 뒤에서 뭐라고 꾸며주고 있냐면 안경을 쓰고 있는 이라고 하는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다고. 그래서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어구인 분사로 써져 있는 형용사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뭘 쓰는 것이다? 정관사 더를 갖다 붙여주는 것이다. 이게 영어에서 지켜 쓰는 굉장히 큰 원칙이야. 뭔 원칙이라고? 굉장히 큰 원칙이라고 이게. 나중에 관계대명사에서도 한번 나올 거야. 엄청나게 큰 원칙이야. 그 다음에 3번에 The water in this pond, 물은 물이야. 물은 셀 수 없어. 근데 in this pond, 이 연못의 물이라고 뒤에서 수식어구가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 앞에서도 한정하는 말이 필요하고 그래서 뭘 쓴다? 정관사 더를 써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됐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도 그럼 이해가 되지? 형용사의 최상급 서수, only, next, same, 동의어, 이게 동등한 특징이 뭐야 얘네들이. 굉장히 강한 한정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 최상급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굉장히 강한 한정의 의미. 서수라고 하는 건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 자, 대구. 별로 좋아하는 동네는 아닌데 대구 is the
third largest city in Korea. 요 문장이 초창기 때 탭스에 나왔던 문장이야. 이 문장이 틀린 걸로 그 당시 답으로 나왔어. 대구 is the third largest city in Korea. 이게 틀린 문장이라고 탭스의 시험에 등장했다는 이야기야. 대구가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왜 틀렸어? 네 번째로 큰 도시여서 틀렸어. 그래? 아니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지. 이게 틀린 이유는 뭐냐면 얘 때문이야. 얘가 지금 뭐지? 서수야, 서수. 서수는 순서를 따지는 개념이야. 순서를 따지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돼. 근데 large라고 하는 건 그냥 큰이란 뜻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가장 큰 순서로 했었을 때 세 번째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third 발음에 다음에 뭘 써야 돼? largest라고 하는 최상급을 써줘야지 맞다라는 얘기야. 가장 큰 순서대로 따졌을 때 세 번째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어영부영 형용사가 들어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쪽 부분 하고 있는 것은 대명사편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을 초월한다고 얘기했었지. 또 누구 뭐 이런 것도 본 적 있을까? 이제 대학교 가면 나오는 문제 중에서 he is more perfect than I. 그가 나보다 더욱더 완벽합니다. 이것도 이제 대학교 가면 보는 탭스나 토익에 나오는 문장이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뭘까? He is more perfect than I. 왜 안 될까? 일단은 비교 구문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의 일치. 주격, 주격. 이건 맞아요. 주격 대 주격을 비교했으니까 맞는데 왜 말이 안 되냐면 얘가 무슨 뜻이라고? 완벽한. 완벽하면 절대적인 거 아니야?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 완벽하니까 요거를 비교할 대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썼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한 내용들이야.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었을 때,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시험이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을 때, 이게 왜 틀린지도 모르고 애들이 뭐가 틀렸지? 근데 왜 얘가 이게 왜 틀렸지?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이. 근데 아예 말이 안 되는 구문들이라고. 다시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자. 서술을 이야기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더 third large 이런 건 안 돼. 가장 큰 순서대로 세 번째니까 더 third largest city 이렇게 써야지 맞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들은 비교급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 비교급 자체로 쓰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알아먹었지? 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완벽한. 그 다음에 둥그런 이런 거야. 아, 동그랗대. 동그라면 동그란 거지. 더 동그랗고 덜 동그랗고 어디 있어? 그냥 동그랗지. 그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들이야. 나중에 이제 형용사편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자, 일단 이것만 정리해봐. 지금 형용사의 최상급, 그 다음에 서수. 내가 서수에서 이걸 가르쳐준 이유는 서수는 어쩌다고 굉장히 강력한 한정의 의미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야. 그러면 세 번째, only가 뭔 뜻이지? 유일한. 그럼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한정의 의미야. next, 그 다음이란 뜻이야. 그 다음. 굉장히 강력한 한정의 의미야. same이 무슨 뜻이야? 같은이란 뜻이 아니야. same이 무슨 뜻이야? 똑같은 일. 똑이 필요해. 똑. 그게 뭐라고? 그게 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다 강력한 한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 뭘 쓰는 게 옳다? 정관사 더를 갖다 붙이는 게 옳다라는 이야기야. 알아봤지?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예문 보면은 전부 다 이해가 될 것이고, 나 같으면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하겠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야. 다 나중에 맞게 될 거고, 일반적으로 너 동기들보다 내가 좀 잘난 체 하려면 남들이 모르는 걸 막 파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시험에는 도움이 안 될 거야.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근데 어쨌든 중요해.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 포인트 6번, 5번, 6번. 거기는 뭐 별표 한 10개 쳐도 상관없어. 정관사 더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법이 포인트 5번과 포인트 6번이야. 자, 포인트 5번 봐봐. 먼저 by 더 특정 단위야. 즉 특정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은 전치사 by를 쓰고 반드시 특정한 단위니까 뭐가 필요해? 정관사가 필요해. 왜? 한정의 의미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특정한 단위 앞에다가는 정관사 더를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봐라. The workers are paid by the week. 무슨 뜻이야? 근로자들은 봉급을 받는데 어떤 단위로 받는다고? 주 단위로 받습니다. 일당도 있고 주당 주급도 있고 월급도 있을 건데 특별하게 주급으로 줍니다. 라기 때문에 특정한 단위 week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쓰고 전치사는 뭘 쓴다? by를 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두 번째, they sell tea. 그들은 차를 파는데 by the pound, 파운드 단위로 팝니다. 하고 많은 단위 중에 파운드를 씁니다 라는 뜻이니까 파운드 앞에 정관사 더 쓰고 전치사는 항상 뭘 쓴다고? by 갖다 붙이는 거라고. 그 다음에 taxes are hired. 택시는 고용되어지기를 by the kilometers. 그러면 요금이 어떻게 지불되어진다고? by the kilometers. 그러면은 킬로미터 단위로 요금이 지불되어집니다. hired가 아니라 paid로 고쳐. taxes are paid, P-A-I-D. 잘못 써져 있네, 오타. 드디어 오타 하나 발견했다. 그래서 특정 단위를 나타낼 때 by the 특정 단위를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6번이 중요해. 6번은 앞으로 너희들이 토익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괴롭힐 문제가 6번이야. 왜냐면 6번 문제에 대해서 애들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리더라고, 맨날 보면. 자, 6번에서 틀리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자, 이 제목이 뭐냐면, 신체의 특정 부위 앞에 붙는 정관사 더 이야기. 신체 특정 부위 앞에 붙는 정관사 더 이야기. 얘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토익 시험과 공무원 시험. 나중에 또 공무원 되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 보겠지? 거기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게 이 문제야. 신체의 특정 부위 앞에 붙는 정관사 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 자, 일단 이쪽 부분은 우리 수능에서도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독해 지문에는 계속 나오고 있어, 독해 지문에. 독해 지문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다 아직까지 문법 문제로 바꿔서 내지는 않고 있는 중이지만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말이야. 수능에서 나오기 전에 어디서 또 낼까? 뭐 사관학교나 경찰대 쪽에서 시험에 내면 그러면 수능에서도 이것을 이제 내기 시작할 거야. 근데 굉장히 얘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 왜냐하면 어쨌든지 수능을 뺀 나머지 시험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는 시험 문제니까. 그러면 수능을 뺀 나머지 영어 시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면 결국에는 곧 도입이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이게. 얘는 문제가 나왔을 땐 셋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세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것이야. 첫 번째 뭐냐면 미리 이제 결론부터 얘기해 준다면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전부 타동사야. 여기 나온 동사는 전부 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바로 뒤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동사는 일단 타동사구나.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 두 번째, 부사구를 만들 때 전치사를 쓰는데 이 전치사의 종류를 무엇으로 써야 될까? 이것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전치사를 어떤 종류의 전치사를 써야 되느냐?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 쓰는 것은 정관사 덜을 써야지 뭘 쓰면 안 된다? 소유격을 쓰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야.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하나씩 가르쳐줄게. 자, 신체의 특정 부위 앞에 붙는 정관사 더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첫 번째, 접촉류의 동사들이 있어. 접촉류. 접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류의 동사들이 나오더라. 뭐 때리다 류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때리다 내지는 접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 자, 때리다 hit 내지는 strik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만지다 touch. 그 다음에 뭐 툭툭 치다 pa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키스. 시험에는 키스가 잘 나와요. 이런 식의 동사들이 전부 다 때리다류의 동사들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용법으로 쓰이냐면 잘 보면 이런 식이야. 주어가 때렸습니다 라는 뜻이야. 주어가 때렸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동사가 전부 다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라고. 따라서 누구를 때렸는지 그 목적어가 나왔을 때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전치사가 낀다 안 낀다? 안 낀다 라는 얘기야. 무조건 여기에 등장하는 동사들은 타동사들이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올 때까지는 전치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뒤에 주어가 목적어를 때렸는데 어디를 때렸는지 자세히 표시하려면은 부사 덩어리들이 등장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등장하게 돼? 전치사가 등장하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때리다류의 동사들은 어디를 때렸는지 자세히 표현해 줄 때 전치사를 뭘 쓰느냐 생각을 해보면 돼. 내가 주먹이 졸라 세가지고 앞에서 사람 머리를 요 주먹으로 탁 때려버렸어. 그러면 내 주먹이 머리 안으로 확 들어가? 아니지. 어쨌든지 때리면은 표면에 와서 붙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면 위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써주면 돼. 뭘 써주면 돼? on을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신체의 특정 부위 앞에 어디를 때렸는지 신체의 특정 부위 앞에다가 반드시 뭘 갖다 붙인다고? 정관사 덜을 갖다 붙인다고. 근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오면서 명사를 강하게 한정해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정관사, 두
두 번째 소유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정관사 대신에 소유격을 쓰기도 하고 소유격 대신에 정관사를 쓰기도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이때는 소유격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 무조건 정관사만 써야 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He kissed her. 그가 그녀에게 키스를 했는데 on her lips.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무조건 틀린 거야. 왜? 접촉류의 동사가 나왔고 해석이야 그녀의 입술이라고 해석이 되어지겠지만 앞에 허와 뒤에 허가 중복된 걸로 봐서 틀렸다고 인정해버린다고. 그리고 신체의 특정 부위 앞에는 뭘 쓴다고? 정관사 더를 써야지 소유격을 쓰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야. 전치사는 뭘 써주는 것이고 접촉류의 동사들은 on을 갖다 붙이는 것이고. 이해했어? 네, 이게 첫 번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어떤 동사가 나오냐? 그러면은 자 잡다류의 동사들이 나와. 그러니까 동사에 따라 달라. 잡다류의 동사들인데 이 여기 등장한 동사들이 전부 다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라고. 타동사. 타동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잡다류의 동사들. 뭐가 있냐? 잡다. 가장 대표적인 게 catch. 또 잡다. seize. 잡아 비틀다. squeeze. 이런 식의 동사들이 전부 다 잡다류의 동사들이야. 또는 뭐가 있고 hold 이런 식의 동사들. 이런 잡다류의 동사들이 등장했었을 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잡았습니다. 근데 뭔 동사라고? 타동사라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그 뒤에가 어떻게 잡았는지를 보여줘야 돼. 이때는 생각을 하라 했었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깡패들이 나를 잡을 때 내 앞에서 멱살 잡지는 않거든. 깡패들도. 보통 어디를 잡지? 옆에 와서 슬그머니 잡지. 예. 안 당해봤어? 아유, 뭐 하도 많이 당해봐서. 그러니까 우리 그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순천에서는 순천구가 비평준화 지역에서 워낙에 공부를 잘하는 학교로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고 우리 때는 우리 동기들은 우리가 1등 했었어. 전국에서. 대원에서도 이기고 했었는데 근데 그 순천에서 이제 순천구 교복을 입고 다니면 깡패들의 재물이야. 그러니까 그 교복이 어떤 색이냐면 지금은 이제 가장 천안에서 그나마 순천구 교복하고 비슷한 교복이 뭐냐면 중앙구 교복이야. 남색에 회색. 위에 남색, 밑에 회색. 그 교복을 입고 다니면 시내에서 보자마자 잡아 깡패들이. 그래가지고 돈 내놔 이런 거야. 근데 굳이 뭐 거기서 싸울 필요 없지. 그냥 주면 돼. 주면 되고 괜히 싸워가지고 못 망칠 필요는 없으니까. 나도 몇 번 잡혀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옆에 와서 잡더라고. 옆에 와서. 옆에 와서 잡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돼. 수치스러운 기억을 생각하면서 옆을 의미하는 전치사 뭘 쓰면 돼? by. 뭘 쓰면 돼? by. 그 다음에 어디를 잡았는지 신체의 특정 부위가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 신체의 특정 부위 앞에다가는 뭘 쓴다고? 정관사 더를 써야지. 뭘 쓰면 안 된다고? 소유격을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알겠어? 응.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 그가 나를 잡았습니다. 한번 해봐. He caught me. 그가 나를 잡았대. 어디를 잡았는지 써봐. 내 팔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쓸까? by the arms 이렇게 쓰면 된다고. 신체 특정 부위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써야지. by my arms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세 번째 동사가 보다류의 동사가 있어. 보다류의 동사. 보다류의 동사는 뭐 보다, see도 있을 것이고 look도 있을 것이고 응시하다, stare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뭐 gaze도 있을 것이고 전부 다 보다란 뜻이야. 근데 보다류의 동사들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봤습니다. 목적어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고. 근데 어디를 봤는지 표현해 주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계속 여기서 좀 전치사 까먹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때릴 때는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진 않더라. 그래서 표면에 붙어서 위더라. 그래서 on. 잡을 때는 옆을 잡더라. 그래서 by. 보면은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 눈 안으로 빠져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빠져든다. 빠져드니까 뭘 써야 돼? in. in을 쓰고 그 다음에 신체의 특정 부위 앞에 뭘 써주는 거다? 정관사 더를 써주는 것이다. 이해했지? 네. 그럼 봐보자. he, 그가 looked me, 나를 쳐다보았대. 나의 어디를 쳐다보았습니까? in the eyes 이렇게 쓰면 된다고. 내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in 쓰고 신체의 특정 부위 앞에 정관사 더를 써야지. 뭘 쓰면 안 된다? 소유격을 쓰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야. 얘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고. 물론 수능에서는
이제부터 내일 수능 특강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아니면 다른 모의고사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봐봐. 다 이렇게 써져 있어. 독해 지문에 보면 Look me in the eye, Hold me in the arm 이렇게 나와 있어 전부 다. 신체의 특정부에 앞에다 뭘 쓰는 것이다? 정관사 덜을 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는 게 쌍괄호 6번이야. 쌍괄호 6번. 그 다음에 7번.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은 사물의 이름에는 정관사 덜을 쓴다. 그래? 당연하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 그럼 국가명 앞에는? 국가명 앞에 정관사 써? 안 써? 안 쓰지. 코리아 앞에 정관사 더 쓴 거 봤어? 이런 거 나중에 이 관사 때문에 말할 때 관사 잘못 붙여갖고 쪽팔린 경우가 많아. 외국 애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상대방이 뭘 생각해? 얘 지위가 상당히 높은 애구나. 얘 상당히 낮은 애구나. 이렇게 판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정통적인 문법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일일이 하나도 틀린 것 없이 이야기하면 야, 얘 굉장히 고급스러운 집안의 아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다 문법도 다 틀려버리고 뭐 있는 대로 단어만 몇 개 집어넣고 뭐 영어가 안 될 때 먼스쿨 이런 것처럼이 그래서 막 단어만 앞에 놓으면 이 새끼 쌍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응? 그 새끼도 쌍놈이잖아 하는 거 보면. 아니 말 안 해. 근데 일단 그래 문법적인 거 하나도 안 지키고 막 이야기해버리면 흑인 영어야. 흑인 영어. 흑인 영어들이 흑인 영어거나 아니면 격이 좀 떨어지는 언어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지켜서 이야기하면은 이거 얘 굉장한 집안 아이인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꿇어 진짜로 와서. 그게 보여. 같이 술 마실 때도 와서 인사하고 90도로 인사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굉장히 막 섬기고 이런 애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거의 다 그런 애들이 많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씩 습관인대로 딱 정리를 해놔라 이 말이야. 알겠지? 국가명 앞에는 정관사 더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써. 우리나라는 UN 공식 명칭을 쓰지. 어떻게? The Republic of Korea. 이게 우리나라 공식 명칭이잖아. ROK. 그지? 왜 더를 썼을까? 이렇게 꾸며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덜을 썼지. 오브 코리아가 앞에 나와 있는 리퍼블릭을 꾸며주고 있잖아. 명사가 뒤에서 수식어구의 한정을 받고 있으니까 앞에서 한정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리퍼블릭이 뭔데? 공화국이잖아. 공화국. 공화국이 뭔 말인데? 군주가 없는 나라. 이게 공화국이잖아. 우리나라 왕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공화국이지. 일본은 왕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화국이 아니고. 영국도 왕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공화국이 아니야. 그건 킹덤이지 킹덤. 근데 우리나라는 공화국이기 때문에 The Republic of Korea 이렇게 이건 UN 공식 명칭이고 일반적으로 나라 이름 앞에다가는 정관사 따위는 쓰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The Korea는 틀린 표현이고 물론 The Korea는 가능하지. The Korean 이것은 코리언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더 플러스 형용사로 한국 사람들이란 말로 쓸 수는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아니라고. 국가명 앞에다가는 정관사 덜을 안 붙인다고. 왜 그랬을까? 선생님도 이걸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생각하면서요. 나도 왜 국가명 앞에 정관사 덜을 안 쓰지? 왜?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일본밖에 없는데 왜 국가명 앞에다 덜을 안 쓰지? 라고 완전히 궁금했었어. 그래서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했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왜냐면 여기서 이제 사회문화 공부하거나 정치 이런 건 사탐 공부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갖다가 사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서양 애들은 사회계약서라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사회계약서. 콜레프리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나오잖아. 몽테스크이부터 시작해갖고 뭐 루소, 로코만 나오기 시작하잖아. 근데 이때 사회계약설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설이 뭐야? 구성원들끼리 계약해가지고 만들어낸 실체가 국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네들은. 없애려면 계약 파기하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국가명 앞에다가는 정관사 덜을 절대 쓰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걸 그냥 이해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앞에다가 써. United States of America. 요 앞에다가는 정관사 덜을 쓰더라 이 말이야. 물론 of America 때문에 쓸 수도 있겠지만 요게 빠져도 덜을 써. 왜냐면 복수형 국가명 앞에다가는 정관사 덜을 쓰는 거야. 뭐 앞에다가는? 복수형 국가명 앞에다가는 정관사 덜을 쓴다. 왜냐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정관사가 무슨 의미라고? 한정의 의미라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무슨 뜻이야? 연합된 주란 뜻이잖아. 미국은 뭘로 이루어졌어? 주로 이루어졌잖아. 주. 그러니까 2주까지만 우리나라라고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관사 덜을 갖다 붙인다고. 복수 국가명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필리핀이 필리핀스야. 필리핀이 아니라 필리핀스. 왜 복수야?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섬까지만 우리나라예요 라고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더 필리핀스라고 쓰는 것이라고. 또 복수국가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야. 네덜란드가 복수국가명이야.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아니라 네덜런츠라고 이야기해.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전부 다 지명이 먼담이야. 그지? 암스테르담, 먼담 막 이러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댐이잖아. 댐. 담을 갖다 요걸 하면 댐이야. 댐. 바다보다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 댐만 와갖고 이거 이렇게 이름 붙여놨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까지만 우리나라예요 라고 하기 위해서 더 네덜란드라고 한다고. 나중에 유럽 가보면 네덜란드를 또 어떻게 써놓고 있지? 홀랜드라고 쓰거든. 홀랜드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다 했어. 안 붙였더니 희한하더라. 그러니까 네덜란드 그러면은 그때는 복수형 국가명인데 홀랜드 그러면은 선생님도 처음 유럽 나갔을 때는 홀랜드라고 하는 엽서를 보고 홀란드를 이렇게 보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덜란드가 홀랜드야. 근데 홀랜드인데 이 홀랜드에도 마찬가지로 거기다가는 S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써. 그러니까 그 앞에 정관사 더 써? 안 써? 안 써.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알겠지? 그래서 복수형 국가명 앞에다가만 정관사 더를 쓰는 것이다. 8번은 종족 전체를 나타낸다. 안 나와. 왜? 아까 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누구가 가지고 있다? 부정관사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서 정관사 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서 수식어구가 한정하고 있었을 경우에 정관사 더를 쓴다. 두 번째, 특정 단위를 나타낼 때 by 더 특정 단위다. 세 번째, 신체 특정 부위 앞에는 정관사 더를 쓴다. 요거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라고.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 이제 남은 게 관사의 생략, 관사의 위치, 관사의 반복인데 여기서부터는 수능 문제야. 네. 어디서부터? 관사의 생략부터는 수능 문제다. 물론 관사의 생략은 그나마 수능 문제는 아니야. 이것도 탭스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튀어나와. 관사의 생략. 그러니까 관사편에서 만약에 시험에 나와버리잖아. 뭐가 틀렸는지 몰라. 왜 틀렸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올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 주에 설 끝나고 첫 번째 날 고3 올라가는 애들은 절대 그건 놓치면 안 돼. 다음 주 설 끝나고 첫 번째 날 오늘 관사까지만 해놓고 오늘은 끝날 건데 그럼 뭐가 나갈까? 대명사가 나갈 거야. 대명사. 오늘까지가 26일인가? 25일인가? 이게 수업이 되고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끝나게 될 건데 근데 문제는 대명사가 시험에 다음 주부터 대명사가 진도일 건데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수능 EBS 교재에 총괄을 내려주면 대명사 문법 문제가 떼거지로 등장해. 올해는 고대 영어 교육과 아이들이 낸 책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문법 특강하면서 너희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을 거야. 고대 아이들이 들어가면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대명사가 시험에 나오고 그 중에서도 제기대명사가 시험에 나오고 서울대 아이들이 들어가면 보통 시제편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안 내는 경우가 또 많고 근데 이번에는 고대 애들이 대거 필자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봤더니 진짜로 문법 문제가 대명사가 다 하나씩 다 깨져 있어. 그러니까 올해 수능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파트라고 지금? 대명사 파트. 그동안 많이 물어보지 않았던 대명사 파트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명사 편은 문법사는 잘 들어야 돼. 알겠지? 네. 자, 관사의 생략 부분은 이것도 초고교 과정이긴 해. 근데 알 것만 좀 알아보자고. 첫 번째 뭐냐면 1번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관사가 생략된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하지 뭐. 우리가 엄마 했을 때 mother 이렇게 부르냐? mother, mom 이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이것은 안 불러. 어를 안 쓴다고. 관사를 안 써. 당연하니까 시험에 안 나와. 빼버리고 2번은 토익 같은 시험에서는 잘 나와. 이럴 때 이렇게 오는데 방학이잖아 지금. 방학했다가 개학하면 지시갈 것 같아요. 이렇게 외워. 국어 철자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외워요. 개학은 질식을 요합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 개학운 질식요. 이렇게. 개학은 질식을 요합니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쉽겠지. 그래서 계절명, 학문명, 운동명, 질병명, 식사명, 요일명 앞에다가는 절대 관사를 쓰지 않는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뭐 앞에는 관사를 안 쓴다고? 개학운, 질식요, 계절, 학문, 운동, 그 다음에 식사, 질병, 요일명 앞에다가는 절대 관사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무관사 명사 이렇게 부르죠. 무관사 명사, 관사를 쓰지 않는 명사. 여기서 좀 특이한 건 얘야. 질병이라 했어 분명히. 병이라고 안 그랬어. 질병.
질병은 큰 거야, 작은 거야? 졸라 큰 거야. 감기가 질병이야? 아니야, 그 병도 아니야, 그건. 나 감기 걸렸어, 영어로 해봐. I have a cold잖아. 그러니까 가벼운 질병 앞에 따는 어를 쓴다고. 저 안 걸렸어요, 영어로 해봐. I suffer a cancer가 아니라 cancer라고.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들 앞에다가는 관사를 쓴다고 안 쓴다고? 절대 쓰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것도 뭐 심각한 질병명도 몇 개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번에도 질병명 많이 나오더라. 쫀득한 보니까. 응? 결핵, 뭐 당뇨병, 암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이제 안 가르쳐주는 분위기야. 그래서 안 가르쳐주는 분위기니까 자주 나오는 병명들은 좀 외우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응? 예, 근데 이런 것들 그런 병 앞에다가는 정관사 덜을 쓰지는 않더라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들은 정관사가 아니라 아예 관사를 안 쓴다고요. 지금 여기 관사의 생략 부분은 부정관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정관사도 안 되고 어떤 종류의 관사든지 쓰면 안 되는 경우들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건물이나 장소나 가구가 그 자체를 나타낼 때는 관사가 붙지만 건물이나 장소나 가구 등이 그 본래 목적의 의미를 가질 때는 관사가 생략된다. 이 말이 뭐냐면 요거 정리하면 돼.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어디 가니? 그랬을 때 I go to church 라고 쓰는 경우와 I go to the church 라고 쓰는 경우에는 다르다고. I go to church 하는 경우엔 지금 church라고 하는 이 건물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관사가 안 써져 있어. 그러면 요 본래 목적대로 가는 거라고. I go to church 무슨 뜻이야? 예배드리러 가 라는 뜻이라고 이건. 그 건물의 본래 목적으로. 근데 I go to the church 그러면은 교회가 있는 장소로가 위치를 의미할 때 쓰거나 아니면 얘가 평상시 교회가 가는 놈이 아닌데 갑자기 I go to the church래. 그럼 이건 여자 만나러 가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예배 이외의 목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원래 그 건물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뭘 갖다 붙인다고? 덜을 갖다 붙인다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건 이거예요. 뭐냐면 I have been to prison과 I have been to the prison. 요것을 갖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I have been to니까 무슨 뜻이야? 갔다 왔다는 뜻이야. 그럼 I have been to prison 그러면은 prison 앞에 관사가 있어 없어? 없지. 얘 본래 목적대로 갔다 온 거야. 나 전과자예요 라는 뜻이라고. 나 감옥 갔다 왔어요 라는 뜻이니까 감옥의 본래 목적대로 잠시 수감됐다 갔다 왔어요 라는 뜻이니까 저는 전과자예요 라는 뜻이고 I have been to the prison 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의 본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갔다 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친구 면회 갔다 왔거나 아니면은 감옥에 뭐 잠깐 그 옆에 뭐가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그 감옥 옆에 있는 식당 가려고 갔다 왔거나 이런 식의 의미로 썼을 때는 덜을 갖다 붙인다고. 이해했지? 네. 그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영어로 볼까? be in hospital일까? be in the hospital일까? be in hospital 이런 식으로 건물 자체의 목적대로 있는 경우에는 절대 관사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거 말할 때 조심해야 돼. 이거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잘못 말해가지고 외국 놈한테 친구가 뭐 너희들이 감옥 안 갈 리는 없잖아. 감옥 가게 돼 있어. 너희가 사람 안 죽일 거라고 자신하지 마. 사람 죽일 수도 있어. 뭘로? 자동차로. 그러니까 자동차로 사람 사망 사고 낸 사람들 많잖아.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내가 다 물어내야 돼 일단.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는 조심해야 되는 게 무조건 누가 책임져야 돼? 뒤에서 받은 사람이 책임져야 돼. 뒤에서 받은 사람이. 왜냐면 우리나라는 안전거리 미확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100m, 200m 떨어져서 갈 수 있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로다가 무조건 뒤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데 100%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 과실 따져가지고.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아이를 차로 쳐서 죽였어. 누가 책임져야 돼? 죽인 놈이 책임져야 돼. 얘가 무단횡단한 것은 과실 비율을 따져가지고 뭐 5대5나 아니면 3대7나 이렇게 좀 그 비율이 적어들 뿐이지 책임은 무조건 걔가 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람 받아버리면 다시 후진하고 다시 받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걔가 살아나면 더 큰 문제. 그지? 살아나면 우리나라 지금 법 체계에서는 어떻게 따지냐면 너가 지금 죽으면 1억도 안 남아. 어? 너그 목숨값으로다가. 왜냐면은 판대텐식 계산법을 쓰기 때문에 너가 죽었을 때 보는 손실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 보는 이익까지 계산해갖고 빼. 서로 거기서. 그러다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 거기에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익, 그걸 계산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에 다 나와 있어. 이 직업일 때는 몇 년까지가 정년이고 이 직업일 때 몇 년까지가 정년이고 다 정해져 있다고 그게.
근데 니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직업이 없기 때문에 크게 자조심해야 돼. 직업이 없기 때문에 니네들이 죽게 되면 뭘로 따지냐면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거 따진 거 아니야. 그걸 따진 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취급해. 일용직 노동자 취급. 그래서 뭐 하루에 얼마 일당제로 그렇게 취급해가지고 돈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돈이 나오진 않아.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가 어떻게 될지 몰라. 게다가 차를 몰고 다니면 그게 이게 무기야 무기. 나 깜짝깜짝 놀리는데 사람 죽인 내 주위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람 죽인 사람이 10명이 넘어 현재. 응? 내 주위에서. 그러니까 그 주위도 뭐냐면 내하고 가까운 주위에서. 그러니까 이 흔한 사고라니까 흔한 사고, 사망 사고가. 우리나라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죽는데 사람도 많이 죽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다고. 근데 이제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어놓으면 잠시 구속돼 있다가 나올 뿐이야. 경찰서에 잠시 구속돼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음주까지 해버렸으면 이제 구치소 가는 건데 저기 그 교도소까지 가는 건데 음주가 아니고 교통수칙을 다 지켰는데 운 없이 죽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무단 횡단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갑자기 중앙선 넘어서 막 들어와 버렸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운 없이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벌금 내고 잠깐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면 돼.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I have been to prison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외국 애들 봤을 때 이 새끼 전과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 목적 그대로인지 아닌지 혹은 I have been in hospital 그러면은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계속 이 말이야. 근데 I have been in the hospital 그러면은 계속 병원에 있었다는 뜻이긴 하지만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라고. 상대방을 뭐 봐주려고 뭐 다른 사람이 아팠는데 거기서 도와주려고 간호해주려고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본래의 목적일 때는 관사 써가 쓰지 마라 절대 쓰지 마라 이 말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애프터 스쿨이 무슨 뜻이야? 왜 애프터 더 스쿨이 아니야? 애프터 스쿨 방과 후에라는 뜻이잖아. 수업 후에라는 뜻이라고. 그때는 스쿨이 학교 후에가 아니라 수업 후에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것이라고. 그래서 건물 본래 목적일 때는 절대 관사를 쓰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봐봐. 전치사 바이를 써서 교통수단, 통신수단 나타낼 때 관사 없이 쓰네. 이거 별표 쳐놔. 이거 시험에 잘 나와. 교통수단, 통신수단 앞에다가는 절대 관사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써. 그래서 버스 타고 이거 해봐. 바이버스. 지하철 타고 바이 서브웨이. 걸어서 온풋. 걸어서만 온을 쓰지? 온풋. 이런 식으로 교통수단 앞에는 절대 관사를 쓰는 게 아니고 통신수단도 마찬가지야. 전화로 해야겠다. 전화로 해봐. 바이폰. 바이폰. 바이 다음에 더 써? 안 써? 안 써. 절대 교통수단, 통신수단 앞에다가는 정관사들을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5번이 포인트로 나왔는데 여기다 고유 선생님이 포인트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얘가 탭스 문제 나왔었거든. 탭스 문제 나와서 그 당시에 다 가장 많은 오답을 했을 거야. 탭스 문제에서. 이게 뭐냐면 굉장히 까다로워.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 이건. 굉장히 까다로운데 봐봐. 관직명이나 신분명이야. 일단 뭐라고? 관직이나 신분명이야.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명사가 동격이나 보어로 쓰였을 때, 즉 보어로 쓰였을 때 이야기야. 보어는 전부 다 동격이니까. 얘가 보어로 쓰였을 때는 관사를 생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사를 생략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봐봐. He is the president of Korea. 그는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맞아 이게. 틀린 문장이 아니라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라고.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어디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명사가 뒤에서 수식어구의 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 앞에서도 뭘 써준 말이 필요해? 정관사 거를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치? 근데 요게 맞게 보이잖아. 근데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냐하면 관직명, 신분명이 주어하고 이코 관계로 성립하는 뭘로 썼기 때문에 보어로 썼기 때문에 이때는 덜을 쓴다 안 쓴다? 절대 쓰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he is president of Korea라고 쓰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이게 실에 나올 리가 없는데 나왔다고 해. 어떤 시험에서는? 탭스라는 시험에서는. 그래서 탭스가 거지 같은 문제라고. 탭스가 서울대 영어연구소에서 낸 시험 문제인데 명바이가 돈을 받아 먹었나 봐. 걔들한테. 서울대, 숙대, 이대 또 몇 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돈을 받아 먹었는 것은 명바이가 뭐라고 했었지? 지금 갑자기 사라졌지. 한국형 영어 능력 시험 문제 했었잖아. 그 이름이 뭐지? 한국형 영어 능력 시험 뭐였었냐 옛날에 이름이. 근데 그거 본다고 하다가 수능에서 영어 과목을 없애고 영어 능력 시험으로 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말 어떻게 됐지? 사라져 버렸지. 지금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그 당시 뭐 영어 학원들이 전부 다 그 준비하자고 막 난리 친 적이 있었는데 다 사라져버렸어 지금. 아예 없던 이야기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한국형 영어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뭐냐? 모르냐? 응?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근데 그 시험을 본다고 했다가 그 시험의 모의고사를 봤더니 그 탭스 문제가 똑같이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서울대학교 애들이 탭스 문제가 안 팔리잖아. 응?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것은 뭐 어디서 내? 이 SAT나 전부 다 ETS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그 시험 출제기관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팔려. 전 세계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걔네들은 돈을 많이 받지. 게다가 우리도 토익 응시로 딱 돈 내면은 전부 미국으로 흘러가잖아. 그 돈이 일단.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는 있는데 탭스라는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낸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어 시험 문제 낸 것도 아니고 뭔 시험 문제 낸 거야 지금? 영어 시험 문제 낸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애들 왜 누가 보겠어? 안 보지. 그러니까 서울대 영어연구소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팔아먹으려고 로비를 한 것 같아. 명박이한테. 그랬더니 명박이는 모든 정책을 내리는 기준이 뭐였지? 이게 나한테 돈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거 했었거든 걔는. 그러니까 지한테 돈이 되니까 받았겠지. 근데 이게 시행 자체가 아예 안 되고 끝나버렸어. 그게. 근데 지금 또 이제 우리 누나는 뭐 한다고 해? 영어 절대평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말이 있어 없어 지금? 영어 절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다음에 지금 그 말에 싹 들어가 버렸잖아. 왜? 한다면 1년 할 거야 1년. 한다면 지금 고1이 이제 고2 올라간 아이들 걔네들만 한 1년 시행해보다가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해가지고 다시 바뀔 거야 분명히. 근데 시행조차 안 할 가능성이 그것도 굉장히 커. 절대평가가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행을 안 할 가능성이 크고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1년 딱 끝나면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이 아니거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시행을 또 안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재 고2 올라간 애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마루타라는 이야기지. 마루타. 지금 이제 고2 올라간 애들은 아 나는 마루타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기서 1등급 맞았으면 그 당시에 이제 뭐 대학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탭스라고 하는 시험 문제에서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게 너무 문어체적 발상이야. 예? 이거 언제 생각하고 있어? 관직명 신분명이 뭘로 쓰였을 때? 보호로 쓰였을 때? 그때 뭐 한다고? 관사를 생각한다고. 그것이 말아띄고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문어체적 발상이기 때문에 시험에 한 번 나왔었기 때문에 내가 포인트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없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관사가 생각된 관용적 표현들이 있더라. 그때 옆에 쓰나 대꾸법 이라고 쓰는데 대꾸법일 경우에는 보통 관사를 생각하고 싶다. They are husband and wife. 그들이 부부입니다 했었을 때 a husband and a wife 이런 표현 쓰지 않는다고. 그냥 husband and wife. He is waiting side by side with her. side by side 무슨 뜻이야? 나란히 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고 She knows it from beginning to end. 처음부터 끝까지 했었을 때 대꾸법으로 쓸 때는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가 아니라 from beginning to end 이런 식으로 관사는 쓰더라 안 쓰더라? 안 쓰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관사의 생략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 정도밖에 없지. 계약운 지식료하고 그 다음에 아까 건물이나 어떤 관공서 같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본래 목적대로 쓰는 경우에는 관사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자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거기다 별표 10개야. 수능은 여기서 나와. 관사의 위치. 자, 요거 하나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수능에서는 대놓고 물어보는 건 관사의 위치이더라 라는 얘기야. 관사의 위치. 자, 관사의 위치는 so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such가 있어. so는 어떤 순으로 위치하냐면 형용사 어명. so 형어명의 순서로 위치하고 such는 어떤 순으로 위치한다? such어 형명 순으로 위치한다. 이게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야.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명사가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셀 수 있는 명사고 이 셀 수 있는 명사가 뭘로 나왔던 가정하에 단수 형태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so는 so 형어명, such는 such 형명 순으로 나온다고. 굳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so는 품사가 부사니까 자기가 꾸며주는 형용사랑 붙어있는 것이고 such의 품사는 원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형명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그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근데 굳이 다시 지금 와서 이해하기는 좀 그렇잖아. 왜냐하면 so 형어명, such 형명 이 순서는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근데 최근 시험을 보면 so나 such만 물어보지 않는다고. so의 어순을 따라가는 것들을 다 물어봐 요즘에.
so의 어순 따라가는 것은 how 내지는 however, as, to 얘네가 so하고 똑같은 어순을 취한다 이 말이야. how나 however, 그 다음에 as, to 이런 것들은 전부 다 so하고 똑같은 어순. such하고 똑같은 어순을 취하는 것은 what이나 whatever, 그 다음에 quiet, letter 이런 것들이 전부 다 such하고 똑같은 어순을 취하더라 라는 이야기야. 외울래? 이거 다 이렇게 외울 수 있어? 얘네들은 전부 다 부사 출신들이니까 so하고 똑같은 어순을 취하고 얘네들은 전부 다 형용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뭐하고 똑같은 어순을 취하고 such하고 똑같은 어순을 취하고 이렇게 외울 거냐고. 외우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해. 그래서 내가 이게 대학교 때 만든 방법인데 하여튼간 웃지 말고는 잘 들어봐요. 나 대학교 때 이걸 갖다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대학교 때는 뭐 IBT, CBT 이런 토플을 본 거 아니라 660점짜리 토플 시험이 있었어. 응? 지금 토익 시험 보듯이 가가지고 일일이 보는 그런 토플 시험이 있었다고. 660점 만점짜리 이렇게 토플 시험이. 그 문제에 이렇게 나왔었어. 문법 문제로. 문법 문제가 120개 나오던가? 120개? 100개? 100개인가 120개인가 단문 문법 문제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독해 지문이 시험장 2장 정도가 돼. 독해 지문이. 이 2장 정도를 다 시험지 2장을 쫙 읽은 다음에 문제 2개 풀고 막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런데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그걸 공부하다가 야 이거 시험 어떻게 해오지? 라고 하다가 나 혼자 생각했던 게 뭐냐면 희한하더라고. 얘가 so가 알파벳 숫자로 보면 몇 개지? 2개. 웃지 말아 있어. 나 너한테 지금 뭘 주는 거냐면 외우는데 쉬운 방법을 제공해 준다고. 2개밖에 안 되잖아. how는 3자고 as는 2자고 to는 3자잖아. 그러니까 희한하게 3자 이하짜리들은 전부 다 2자짜리인 so를 쫓아가더니까 똑같은 어순을 취하고 such는 4자잖아. what 4자, quiet 5자, letter 6자. 그러니까 4자 이상짜리들은 전부 다 뭔 어순 취하더라? such 어순 취하더라. 이렇게 외웠다고 나는. 근데 그렇게 외워도 전혀 틀리지 않더라고.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돼 그냥. 그러다가 이제 고비를 맞이한 적은 있었지. 매니가 시험에 나온 적 있었거든. 매니가 그 다음에 시험이 매니 형어명이냐 매니어 형명이냐 이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이 한번 나왔었어. 이씨 뭐 어떡하지? 매니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다가 그래 나를 믿자 해가지고 매니가 몇 자지? 4자지. 그래서 서치 어순 취했더니 맞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고 있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3자 이하는 전부 다 so. however는 7자지만 누구의 변형이니까 how의 변형이니까 so. 그 다음에 what이나 letter나 quiet나 manu와 같이 4자 이상짜리들은 전부 다 뭐의 어순을 취한다? 서치 어순을 취한다 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자. 관사의 위치. 그 다음에 요거 말고 3번째 관사의 위치가 있어. all, both, double, help. 이 4가지가 꽤나 중요해. all, both, double, help. 잠깐만요. 어떻게 됐어? 그렇겠죠 그냥. 그냥 실패하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잘해주셨는데. 아니, 됐어. 네. 나중에 고시를 해봐, 고시를.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괜찮아. 나는 잘 들었으면 되겠지. 선생님 감사해요. 감사했어요. 대학교 때 잘 찾아와. 네. 아이고, 뭘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 땡큐.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언제 한번 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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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우리 내가 아끼는 수제자가 찾아와서 자, 그 다음에 all both double help 이 4가지가 나온다고 해. all both double help는 얘 시험에 나오면 큰일 난다. 이거 전국적으로 틀릴 얘기도 굉장히 많다. all both double help는 항상 누구하고 누구 앞에 나오냐면 관사와 소유격보다는 앞에 등장해. all both double help는 항상 누구 앞에 등장한다고? 관사와 소유격 앞에 등장한다고. 절대 관사가 앞에 나올 수 없다고.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너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all the people은 들어본 적 있지만 the all people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all both double help가 관사보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형용사들이라고. all both double help. 그래서 이런 게 시험 나온 적이 있었거든. My both parents
were present.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나의 2명의 부모님 전부 다가 참석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인데 틀린 표현이에요. 뭐가 틀렸어? my boss가 안 된다고. my boss가. all boss 더블 헬프는 누구 앞에 나온다고? 관사 앞에 나오니까 관사랑 똑같은 위치를 차지한 게 누구라고? 소유격. 그래서 관사와 소유격 앞에 위치하는 것이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수능에서 보는 것은 관사와 일단 관사의 위치인데 처음에 so 형어명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 such 형명이 있고 so의 호순을 취하는 건 3자 이하짜리들 such 호순을 취하는 건 4자 이상짜리들 그 다음에 절대 까먹지 말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까먹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뭐라고? all, both, double help 얘네들은 반드시 관사나 소유격보다는 앞자리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해했지요? 뭔 이해해요? 외워야지. 외워야 반드시 외워야 되겠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관사의 반복은 수의 H편에서 공부했었지.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관사가 하나 나오면은 몇 명이고? 1명이고 관사가 2명 나오면 몇 명이다? 2명이다. 관사와 소유격이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것이다?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인다 라고 하는 걸 정확히 정리를 해놓아라 하는 이야기야. 이해했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 풀어보자. 문제. 자,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게. 나는 간단한데 너희는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관사나 명사 이쪽을 제대로 공부를 한 고등학생들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익숙해져 있으면은 금방금방 간단한 내용들이야. 봐보자. It was a good film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다?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가 아니라고 해. 그지? 어떻게 쓴다고? From beginning to end라고 써야 된다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면 다 틀리겠지 뭐.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He was elected the mayor of London. 이것도 너무 문어처직 발상이긴 한데 봐라. 그가 선출되었대. 뭘로 선출되었대? 런던 시장으로. 런던의 시장은 뭐지? 관직명이지. 근데 얘가 전체 문장의 주어인 he하고 equal을 시켜봐봐. 그 equal 런던의 시장. 그러면 관직명, 신부명이 뭘로 쓰인 것이야? 보어로 쓰인 경우에는 정관사 덜을 쓰지 않는다. 됐지? 응. 관사의 생략이다. 세 번째. Two of the trade seldom agree. 이렇게 나온 게 토익 문제야.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 이 말이지. 그럼 이건 뭔 문제라고 지금? Two of the trade seldom agree. 같은 장사를 하는 두 명은 의견이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쓰는 건데 two of 더가 더 쓰임의 의미로 쓰이느냐 이 말이야. 아니지. 뭘로 써야 되지? Two of a trade라고 써야지 맞다. 하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뉴욕은 is largest city in the world. largest가 뭐지? 최상급. 그잖아. 최상급이 앞에다 뭘 써야 돼? 더. 오케이. 그 다음에 보면 최상급 앞에다 더를 쓰는데 거기다 소유격 쓰면 소유격도 마찬가지야. 소유격하고 더하고는 같이 쓰는 게 아니야. 최상급 앞에 더를 쓰는데 더 앞에다가 더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고? 소유격을 쓸 수 있으면 소유격으로 써도 상관없다고. 알겠지? 네. 소유격으로 쓰는 것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5번 What beautiful a sight this is. 뭐 이것이 감탄문의 어순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what은 누구의 어순 취한다고? such. what이 몇 단어니까? 4단어니까 such 어순. 그럼 어떻게 쓴다고? such a 혁명. 그럼 어떻게 써? What a beautiful sight. 이렇게 써야지 맞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가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두드러 맞아가면서 how 형주동, what 어나 언 다음에 혁명주동 이거 외웠던 것이 아무 필요 없는 거였었다고요? 이게 누구 어순이라고? so하고 such 어순을 따라가는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놓은 표현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the all girls went to Pagoda Park. 그 모든 소녀들이 파고다 공원에 갔습니다. 틀렸다니까. 얼핏 보기엔 틀린지 모르겠지만 all both double help는 반드시 누가 앞에 나온다? 관사나 소유격 앞에 나온다. 그래서 all the girls라고 써야지 맞다고. 이해했지? 응. 그 다음 7번 the postman. 그러면은 우체부가 콜스 전화를 했는데 twice the day 하루당 2번씩을 어떻게 써? 아까 마다당이란 말을 가진 게 더야 어야. 그러니까 twice a day라고 써야지 맞다고. 8번 butter is sold. 버터가 팔리는데 by a pound가 아니지. 단위를 나타낼 때 어떻게 쓴다고? by the pound. 봐 지금 너가 좀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좀 반성하면서 느껴야 되는데
분명히 한 1시간 동안 선생님이 설명 다 해줬는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기억이 나냐? 바로 기억나야 돼.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그렇게 되려면은 굉장히 복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복습한 다음에 그 내용 복습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문제에 적용하면서 이게 뭐다라는 게 바로바로 생각나야지 그게 진정한 실력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버터는 팔려지는데 파운드 단위로, by the 특정 단위. 그 다음 He went by the bus and came back by the train. 교통수단, 통신수단은 관사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어떻게 써야 된다고? He went by bus and came back by train. 이라고 해서 관사를 쓰지 않는다. 교통수단, 통신수단은. 10번. The moon shines at the night. 그러면은 달은 밤에 빛납니다. 밤 했을 때 at the night이야, at night이야? at night이지. 근데 저걸 딱 저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여기는 전부 다 토익 기출 문제야.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은. 토익이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야 되겠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까지 수업은 끝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바로 설 연휴 끝난 다음 날부터 가장 중요한 파트 한다고. 이번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명사가 시험에 나올 거야. 대명사 파트를 그 다음 주부터 하겠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